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JP모건 이 진짜 미리견 놈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어요. 저런 쓰레기 같은 짓에 야 이거 또 속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지만 어차피 다 같이 움직여요. 셀트리온 3사는 같이 움직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뒤에서 한번 보시죠. 자, 김현균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재밌어요, 주식. 이유는 아무도 몰라서 모르는 게임이라 재미있는 주식. 워렌 버핏도 일본 대표 상사에 투자하는 현실. 일본 대표 상사들은 어디서 수익을 얻는 것일까요? 주식 초보자라 알려주세요. 중국인가? 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주식의 초보 고수 여부를 떠나서 일본의 대표 상사가 어디서 수익을 보는지 누가 알까요? 제가 어떻게 알까요, 이걸? 오마이의 흔인 일본 진출하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알아봐야겠죠, 당연히. 저는 뭐 금방 알아봅니다, 알아보면. 자, 5개 업체가 뭐냐면 미쓰비시 상사, 이토추 상사, 미쓰이 물산, 스미토모 상사, 마루베니라는 5개 업체입니다. 30일 현지 시간에 만 90세 생일을 맞은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가 일본 종합 상사에 투자해왔다고 발표에 주목된다. 얘들아 나 일본 상사에 투자했으니까 어서 따라와서 올려줘 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게 돈 가진 자와 셀럽들의 고난이에요. 상사라고 하면 미생 생각나시죠? 미생이 상사였습니다. 자, 무역이나 상업적인 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상업상의 결사입니다. 스스로 생산품, 공산품이나 서비스, 공산품이라고 하면 공산주의자가 만드는 물품이 아니고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입니다. 아닌 타사의 상품을 시장에 중개하거나 혹은 관련 서비스, 시장조사, 통관, 수송, 보험 등 대행 업무를 맡는 회사를 지칭, 장황하게 써놨는데요. 그냥 장사꾼입니다. 장사치. 자, 미쓰비시 상사는 이렇더라고요. 무역 중개를 중심으로 중개료를 비축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곳입니다. 최근 10년은 자원개발에 직접 투자했어요. 천연가스 및 원료, 미쓰비시 식품 등을 통한 식량 유통 시스템을 구축했대요. 편의점 체인점인 로손 아시죠? 파란색 간판. 통한 소비자 마켓 개척. 유통에서 판매까지의 영역까지 저게 무슨 말이야. 확대하여 수익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자, 업태를 보시면 에너지 사업, 금속 사업, 지구환경 인프라 사업, 신산업, 금융 사업, 기계 사업, 화학 사업, 생활 산업 사업이라. 보시면 나라를 궁금해 하셨으니까 에너지 사업은 캐나다, 금속 사업은 남미 칠레, 신산업 금융 사업은 일본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저기서 돈을 버나봐요. 이거를 알아보는 게 쓸데없이 알아보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워런 버핏 씨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조금 집중해야 될 게 에너지 사업, 금속 사업과 그 다음에 생활 산업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에너지 사업, 금속 사업, 그 다음에 생활 산업 사업. 이게 비중이 제일 높더라고요. 자, 그러면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금속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는 니폰노 아리마스 이러면서 투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 이유가 있어서 투자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뭔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간다거나 정부에서 그런 일들을 접수했겠죠. 소식으로. 그렇다고 매우 여겨지고요. 그리고 생활산업사업에 의료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 의료, 그 다음에 금속, 비철금속도 포함되겠죠. 구리강산을 보유했답니다. 구리는 결국 산업의 기본재입니다. 제가 계속 구리 가격 트래킹하는 거 보셨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석탄도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장이 많이 돌아가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고평가, JP모건. 자, JP모건이 셀트리온 실적 하방 위험, 비중 축소, 목표가 19만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임상 일상 시험에 대한 흥분이 치료제의 상업적 성공이 불확실한 데 따른 기초 여건, 펀더멘털이죠. 우려를 압도했다라고 JP모건이 짓거렸습니다. 이런 개또라이들 진짜 블록들 다 쳐하고는 이제 와서 고평가라고 진짜
진짜 뒷골 땡기네.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욕할게요. JP모건 미리견 놈들 진짜 고품격 방송이기 때문에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뭐 한 거나 진배 없죠. 어쩐지 블록딜 처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냐면 원 에퀴티 파트너스가 JP모건 계열입니다. 이번에 7월에 마지막 블록딜이라고 떴던 거 기억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다 처팔고 나니까 셀트리온 고평가인데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 이런 진짜 뭐 근데 이런 뭐 투전판에서 뭐 누가 잘나고 못나고 뭐 잘했고 못했고 의미 없습니다. 예, 결국에는 문담 무용 수익으로 증명해야죠. 일단 뭐 쟤네는 뭐 블록딜이고 나발이고 수익을 봤으니까요. 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때 좀 약간 양심의 털이 났다는 거죠. 원에키티 파트너스가 다 팔고 나니까 이제 고평가랍니다. 이때까지 뭐 하다가 좀 블록딜 할 때부터 좀 이상했잖아요. 예, 약간 저럴 줄 알았습니다. 저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예, 셀트리온 주가 추이를 한번 봤어요. 18년 2월부터입니다. 떨어지기 시작한 지점이죠. 자, 테마색 블록딜을 그 시발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셀트리온이.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전고점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JP모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산시설 증축과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의 상업화로 향후 수년간 성장 잠재력을 지났다. 그 수년이 너한테 2년인가 봐요. 2년. 욕 같은 단어들이 많네요. 2년 동안은 성장 잠재력이 있었나 봅니다. 2020년에 다 팔아치우고 있는 걸 보면 이때 이 미리견 놈들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바보들이죠. 지금 여기서 자기는 좋다고 이제 테마색은 팔고 나가고 있어요. 자, 원에퀴티가 여기서 블록딜을 합니다. 어이구, 그냥 뭐 수년간 성장 잠재력을 지녔다더니 이건 뭐 1년도 안 돼서 파라지 끼고 있어요. 얘들아 좀 주가 하락 좀 그만 시켜. 약간 이런 얘기였던 거죠. 자, 테마색이 계속 블록딜이에요. 테마색은 뭐 최저점에 파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것들도 바보예요. 제가 봤을 때. 원에퀴티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꼬라지를 보세요. 바닥에서 팔고 앉았습니다.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래도 뭐 얘들은 더 싸게 샀으니까. 뭐 근데 파는 타이밍은 그렇게 아티스틱하지 않았다. 아주 그냥 명성에 누를 끼친 거죠.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언급을 이때 2000년 초반에 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거의 뭐 코로나 사태만 없었으면 그냥 수익 상승한 거죠. 그 코로나 덕분에 그 치료제 개발 모멘텀도 생기고 백신 개발 모멘텀에다가 진단키트 모멘텀까지 가졌어요. 사실 뭐 셀트리온 나쁜 겁니다. 뭐 골목 상권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자기들 뭐 생산 시설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뭐 그렇긴 한데 지금 블록딜하는 걸 보세요. 이 원에퀴티랑 테마색이 번갈아 가면서 블록딜하면 이 두 명이 가장 큰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블록딜을 막 하면서 아주 뭐 그래 좋은 타이밍은 아니지만 팔고 나갔어요. 원에퀴티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을 이때 그 마무리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셀트리온 비싸. 얘들아 난 다 팔았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 애들은 거의 뭐 그 블록딜 외에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지금 파란색이 기관인데요. 기관은 계속 사고 있어요. 이 고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샀습니다. 기관은 현재 누적 매수가 좀 된다. 개인은 생각보다 많이 팔았어요. 최근에 좀 사고 있었는데 개인은 생각보다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포트를 낸 대상은 외국인 계열이 기관한테 던진 거예요. 얘들아 이 바보야 떨어진다. 약간 이렇게. 기관은 지금 엄청나게 샀잖아요. 지금 매매 동향이 보이죠. 개인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인은 셀트리온 제약 이런 데 많이 몰려있겠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을 노리고 이런 리포트를 낸 걸 수도 있고요. 어차피 다 동조화돼서 움직이니까. 아무튼 저는 리포트 자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관이 매수 중이고 외국인이 중립 및 블록딜 잔치를 하고 있죠. 외동이. 자, JP모건은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19만원으로 제시한 보고서를 냈다. 40% 떨어뜨렸죠. 근데 그 반면 한국 증권사들은 셀트리온의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진짜 병림픽 중이죠. 서로 이익 보려고 난립니다. JP모건은 다 팔고 나갔으니까 이제 떨어지면 사야지. 얘들아 고평가야 19만원 가지고 있는데 이런 리포트를 내는 진짜 미친 사람은 없겠죠. 기관은 시컷 매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JP모건이 그 고춧가루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다투어서 한국 증권사들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상환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잠깐 보시면 이게 회색 음령이 공매도예요.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이때 좀 줄긴 했지만 지금 아직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1644억 원 있어요. 삼성전자가 4200억 수준입니다.
시총을 비교하면 지금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아직 많아요. 많은 건데 이번에 만약에 폭락하잖아요. 만약에 셀트리온이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잔고가 엄청나게 줄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액션은 공매도 상환을 시도할 액션으로 보입니다. 치료제 발표 모멘텀이 아직 남았습니다. 기관이 주가 방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기관은 아직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거든요. 아니면 좀 멀리 돌아가야 돼요. 나중에 외국인이 그 셀트리온의 모멘텀이 돌아올 때쯤 다시 매수를 시작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올라온 게 아까우면 주가 방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기술적 분석상 매물대에 걸치겠죠. 그 매물대가 결국에는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전 보입니다. 예. 근데 전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동을 보고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고점 매수자들은 지금 현재 좀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따라잡은 건 좀 무리수긴 했죠. 비중 축소 후에 추가 매수 대기 혹은 비중 축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비중 축소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기다렸다가 뭐 저점에서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주가가 상방으로 돌아가서 내가 판 가격을 돌파할 때 사면 나이스 하잖아요. 이 전략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오래 버티지 않고 상승할 때 따라붙을 수 있는 전략인 거예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이죠. 예, 새벽이니까. 형님들 싸움입니다. 끼지 마세요.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해요. 선물 옵션 만기일 뭐 조심한다고 폭락할 수 있다. 뭐 한강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알고 좀 얘기하라고 하세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거래량이 폭발하고 이런 거는 얘들의 청산 때문입니다. 청산 로로버 때문에 결국에 현물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효과 때 굉장히 많은 양의 거래가 일어나는데 괜히 거기 끼었다가 특히 단타 치는 애들 괜히 까불까불거리다가 종가에 물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만약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종가에 폭락을 한다라고 하면 완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줍니다. 악재 호재는 뭐 이렇고요. 지금 악재가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호재는 똑같습니다. 백신 개발인데 지금 약간 약화되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얘기가 있는데요. 그 뒤에서 얘기하시고요. 정부의 부양정책 오늘 뭐 통신비 2만원 준다고 하죠. 부양정책 중에 하나인가 이것도. 자, 외신입니다. 스탁이 바운스하고 있다. After tech rollout. 테크가 망한 뒤에 바운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Not particularly convincing이라. 특정한 이유는 없대요. 그냥 바운스하고 있다. 기술적 반등이다를 돌려 얘기하고 있죠. 아시아가 떨어졌고 유럽이 아웃퍼폼. 유럽은 올랐다는 거죠. 유럽 오른 게 왜 아웃퍼폼이죠? 아무튼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어요. 오, 웬일로 코리아를 언급합니다. Japanese, Korean, Chinese 마켓이 falling 했다라는 건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pause 중단했답니다. drug trial 임상을. 자, 여기 보면 phase 3 clinical trial. 자, 임상 3상 시험입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영어를 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혀가 재수 없을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치료제 임상이 중단을 했다는데요. 여기 보면 루틴한 스텝이다. 그냥 늘상 있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모르죠. 지금 백신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데 뭐 아스트라제네카 하나 중단한다고 해서.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역시 임상은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슬랙, 룰루레몬 이게 두 개 업체. 슬랙은 일단 메신저 업체. 얘들이 스트롱 어닝 아주 그 영업이익이 좋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슬랙 폭락하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얘들은 이번에 코로나 언택트 관련 수혜주였어요. 비대면 업무에 대한 슬랙의 니즈가 많이 올라가겠죠. 메신저로 업무해야 되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 줌, 그 다음에 슬랙 이런 것들이 이번에 코로나 수혜주죠. 그런 상황인데 생각보다 수익이 적게 나왔다라는 이 미리간 놈들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어디가나 똑같은 주식시장. 오일이 리바운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발표가 있다는 거예요. 오펙, 스테어, 그 다음에 API 이런 애들의 발표 전에 상승하고 있다. 이것도 뭐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뭐 전 신한 레버리지 WT 안 샀어요. 아직 안 샀습니다. 9,300억 쏟아 통신비 준다는 정부. 정작 국민은 웬 2만원? 그냥 주지 말지. 주지 말죠. 아무튼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빚내서 테슬라 주식 샀는데 수학개미들 9,700억 원 날렸다라는 건데요. 직장인 오모치는 요즘 밤마다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것이 두렵다. 왜 두려울까요? 비쌀 때 샀으니까요. 얘기가 똑같죠.
미국 IT 종목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잘하셨습니다. 오모씨. 네, 오모씨가 잘하셨네요. 35세면 진짜 지성인입니다. 이제 대학 교육도 받았고 충분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왜 꼭 주식시장만 오면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급등할 때 따라붙고 올라라 막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냥 절반 사고 크게 폭락하면 더 사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하락하는 것이 뭐 두렵지까지는 않겠죠. 어디까지 떨어지지? 더 사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와 몰빵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너도 나도 연끌 대출 빚내서 집 사고 주식 투자했다, 맞죠? 지금 현재 그 신용융자가 16조 후반입니다. 곧 17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거의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 글로벌은 제로고 한국은 아직 제로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한국은 하락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금리가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로금리가 뉴노멀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대출을 하지 않는 게 손해입니다. 이 얘기하면 발끈하실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대출은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른들은 금리가 10% 이랬거든요.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지금 제로금리. 그러니까 돈을 저한테 주면 아주 그냥 코끼리 발톱에 있는 세균의 똥구멍에 사는 세균의 발톱만한 이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어찌 보면 공짜로 내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로금리의 마법이고 지금 현재 유동성이 넘쳐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대출은 위험해. 지금 연끌 대출을 안 해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죠. 은행에 예금하고 있으면 진짜 지금 현재는 바보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예금이 좋았죠. 뭐 풍차 돌리기 적금, 저 다 알아요. 저도 재테크에 대한 공부는 진짜 줄 세워서 손들면 제가 앞에 서 있을 그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금도 나쁜 투자 방법은 아닌데 지금 현재는 금리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지금 은행도 예대 마진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나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뭐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한 패러다임이다 라는 거고요. 눈치 게임인 거죠. 빨리 신용으로 투자했는 게 회수해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썰물처럼 빠질 때 투매가 나오는데 뒤늦게 빠지면은 결국 다 날려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겠죠. 주식은 위험해. 그러니까 제때 그냥 배 터지기 전에 빠져야죠.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이 되게 어렵긴 한데 이건 뭐 다음에 얘기하시고요. 독일 제약사 거의 완벽한 백신 10월 중순 승인받을 준비라는 얘기입니다. 화이자와 손잡고 하고 있어요. 화이자, 좋아요.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만드는 업체가 20개, 3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성공하면 되죠. 뭐 확보하는 거에 문제지. 하나 성공하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 백신 개발이 가능하구나. 예. 고래와 개미의 투전판 닷컴 버블보다 위험한 테크 버블 온다. 로키 피시맨, 이름도 피시네, 낚시네. 골드만 애널리스트는 S&P 지수와 빅스 지수가 공포지수죠. 동반 상승한 건 닷컴 버블 때인 2000년 3월이 마지막. 또 엮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 마치 이거는 철수의 분홍 팬티 얘기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뭐 기니까 길진 않지만 뭐 얘기하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긴 해요. 이 얘기할 동안 얘기했겠다. 아무튼 2000년 3월에 비슷한 패턴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가져와서 아주 논리의 패착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다른 거 다 갖다 대면서 상승에 대한 이유도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직전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닷컴 버블처럼 상승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정말 형편없는 논리입니다. 아무튼 경제 펀더멘털이 가라앉는 와중에 펀더멘털이 가라앉는 와중이래요. 지금 펀더멘털이 가라앉았다 올라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단기 폭등한 기술주가 흔들리면 닷컴 버블과 같은 테크 버블이 올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읽히기 뭐야 이렇게 무슨 파피루스야 이게. 아무튼 이런 얘기가 아직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오늘 뭐 노동부 채용 및 노동 회전율 조사 졸트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그 기폭제가 된 겁니다. 반등에. 근데 이건 뭐 기술적 반등으로 그 전제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속적인 반등이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내일은 뭐 유럽에서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뭐 딱히 뭐 괄목할 만한 소식이 있을까 싶어요. 유럽은 이제 금리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내일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뭐 큰 변동이 없거든요.
자, 오늘 주요 이벤트는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뭐 별일 없었고요. 드론을 활용한 도로시설물 점검 추진, 뭐 드론 관련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스마트 시티형 그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 사업 16개 시행은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일은 R&D 센터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뭐 지켜보시죠. 팬데믹 대응 국제 표준화 우리나라가 주도, 이거는 결국 진단키 중심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주도할 만한 건 진단키과 마스크, 그 다음에 방역 시스템입니다. 자, 내일은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카카오 게임즈 상장일, 아이폰 12 등 제품 출시 공개일입니다. 관련주들이 요동치겠죠. 특히 카카오 게임즈는 따상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죠. 오, 그래서 따상인가? 흐흐, 아재 개그.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 S&P 500 편입 추가 결정 그 후보일입니다. 이때쯤 난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술적 반등의 확률이 높다. 아직은요. 여기서 더 반등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진짜 반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기술적 반등으로 가설을 세우고 봐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배고프네요. 뜬금없죠. 배고파. 잘 수 있을까? 자,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 저도 지금 붙여놓고 처음 봅니다. 요즘에 제가 시장을 볼 타이밍이 없어요. 회사에서 바쁩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하락 후에 시초가가 크게 하락하고 시작했죠. 예. 추세 그리면서 올라갔어요. 이거 보면서 우와 했는데 이 페일러 스윙을 보고 아, 하락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에는 바빠서 못 봤어요. 자, 하락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았다. 근데 미국 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에 시간에는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때 일단 1% 떨어졌고, 요즘 1% 아무것도 아니죠. 예전에는 1% 넘게 떨어지면 굉장히 큰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뉴노멀이 됐습니다. 상한가 보세요. 상한가 지금 9개나 나왔어요. 무슨 뭐 하락장에 상한가가 9개 나옵니까? 돈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좀 그냥 아직은 시장이 좀 살아있네, 이 정도. 개인이 근데 좀 많이 매수를 했죠. 예. 오늘 또 개인이 또 6,700억. 야, 돈이 진짜 무한맵이네, 무한맵. 지금 보시면 그 외국인들이 사지 않고 좀 팔았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줬고요. 이렇게 기관이 진짜 매국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관이 계속, 이건 뭐 제가 상세 매동은 안 봤지만 금융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개인이 계속 사는 장세고, 코스닥도 똑같아요.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하다가 꼬꾸라지고, 자, 제가 이걸 보고 긋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제가 늘 보는 추세 라인입니다. 항상 지수, 제가 집에 앉아서 지수 단타 치면 이런 식으로 쳐요. 왜냐하면 손절은 빠르게, 수익도 빠르게 거두는 아주 그냥 스캘핑 매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추세 자체는 별로 안 좋게 끝났다. 만약에 미증시 선물이 반등하지 않았으면 시간에도 꼬꾸라졌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시총융자가 살짝 줄었어요. 오늘 좀 더 줄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반대 매매 비중이 매우 올라갔을 거라 여겨지고요. 그럼 내일 시총융자가 좀 더 줄었겠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IPO 끝났기 때문에 돈이 좀 빠졌고요. 이제 내일 카카오 게임즈가 따상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 오? 그러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한다는 거네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할 때까지는 한국 시장이 죽지 않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죠. 이런 전제들이 있어야지 그 뒤에 그 수학 문제들이 풀립니다. 수학 문제도 막 그 전제가 있잖아요. 뭐 마찰력은 없고, 그 고정 계수는 얼마다, 뭐 이런 것들. CMA 잔고가 살짝 늘었습니다. 의미 부여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미증시는 현재 반등 중입니다. 반등 중이고, 한국 MSCI 펀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걸 보니 아마 내일은 갭상승으로 시작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 오늘 하락했어야 되는데 후행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증시의 상승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1% 넘게 갭상승으로 시작할 것 같다. 그 갭상승을 지켜주는지를 봐야겠죠. 근데 미증시 선물이 또 내일 낮에 나쁘지 않으면 상승하고 있을 것 같다. 근데 종가쯤 3시쯤 되면 아마도 그 현물 청산으로 인해서 아마도 증시가 요동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놀래가지고 손절하면 아마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도 크게 폭등했으니까요. 오늘 정도는 폭등이죠, 삼성전자가. 원달러랑 WTI, 코퍼, 골드에 대한 색깔을 바꾸다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손이 좀 많이 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빠지는 게 있는데 꼴배기 싫긴 하네요. 예, 원달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WTI 컨트랙이 반등하는 거는 기술적 반등. 예, 구리는 뭐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골드가 올라가죠. 좋습니다. 그 정도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장은 좋을 것으로 여겨지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신나게
주식시장을 관람하실 것 같고요. 늘 기분 좋은 상태에서 아마 방송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하루도 화이팅입니다.